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1시 10분쯤 돼서 마칠 것 같은데, 오후반 강의는 그 마치는 시간에서 딱 1시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시 10분, 아니면 15분에 끝나면 2시 15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97페이지 보면 전속 중개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자, 금방 뭐라 그랬어? 아까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개념 잠깐 봤죠? 전속 중개가 뭐라 했죠?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성에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거. 그래서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서로 각각의 의무가 발생돼요. 자, 이제 서로 콧끼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은 콧끼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콧낀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한번 보죠. 자, 의무를 보면 일단은 전속중개계약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몇 년간 보관해요? 네, 3년간 보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요. 3년간 보관한다. 요 두 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요때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할 때는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었죠. 근데 전속 중개계약을 하면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줘라. 그 다음에 또 이걸 몇 년간? 3년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건 정보를 어떻게 한다? 공개를 해줘야지면 됩니다. 며칠 이내, 날짜 나와요. 며칠? 네, 7일 이내 어디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랬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 나올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다.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맞아, 틀려요? 예, 네, 요거 일단은 틀리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고.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둘 다죠? 자, 그래서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규정이 돼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건 정보를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요. 하지 말라고 또 합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돼요? 비공개 요청한다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 이렇게 돼요. 자, 의뢰인이 너 알아서 좀 팔아줘 라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예요. 자, 요거 두 가지 7일 이내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데 공개를 했거나 요거 위반하면 된다. 요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네, 업무정지. 요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업무정지에 해당된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조금 박혔을 거예요.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물건 정보를 만약에 공개했다면 공개 사실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뭘로다가 문서로다가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라. 공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알려줄 게 더 있습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어떻게 통지하죠? 2주 일에 어떻게 해요?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통지하라. 자, 요까지가 일단 개업공개약 의무예요. 자, 일단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했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 물건을 중개 중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아마 1월달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무일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업무일지 혹시 쓰신 분들인데 업무일지 업무일지는 하루하루 건데 요건 2주일 단위라는 거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뭐예요? 알려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그러니까 2주일 단위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까지가 개업공개사 의무. 자, 특히 요 조심할 것들 몇 가지 문구들 한번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의 의무 보죠. 의뢰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중개 의뢰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자, 이제 개국기능 의무 받고 의뢰인 의무. 자,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 의무예요. 그럼 유효 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3개월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여기에서 약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약정하면 4개월, 5개월, 6개월로도 할 수 있죠. 자,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고요. 그 유효 기간 내에 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뭐 한 거예요? 의뢰를 해서 그 다음 뭐 한다? 거래가 됐다면 다른 개업중개사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그러면 자, 뭐 위반한 거죠? 전속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속 계약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줘야죠. 위약금 뭐를 중개 보수 전액을 뭘로?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속 계약이니까 위반하면 위약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개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자, 여기서 이제 문거 보죠.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한 경우 위약금 지불한다. 왜 했어요? 틀리죠? 자, 뭐가 좀 빠졌어요? 거래를 안 했죠? 자, 의뢰했다고 해서 위약금 받을 게 아니라 의뢰가지고 뭐 했을 때? 네, 거래했을 때 위약금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조심하고 또 이제 그 유의가 있네. 다른 개업공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배제하고 어떻게 된다? 직접 거래했죠? 직접 거래했다. 이건 뭐예요? 소개시켜준 개업공개사 소개시켜주는데 개업공개사 빼고 자기네들끼리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속계약 위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자, 이럴 때 마찬가지로 전속계약 위반이니까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 자, 이제 요 두 가지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죠.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자, 다른 개업공개사 의뢰해서 거래한 것도 아니고 나 집 판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와가지고 그거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산 거예요. 이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이게 전속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전속계약의 의미가 뭐였었어요?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라는 계약이죠. 근데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그랬지 너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와 계약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니까 위약금 받을 수 없죠. 근데 개업공개사가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네,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자,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고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자, 50%라는 거 여러분 그 기억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뭐죠? 자, 일단 만약에 전속계약을 체결해놓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100만 원 못 받죠? 예, 위약금 100만 원 못 받죠? 근데 뭐를요?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들어간 비용이 60만 원이에요. 얼마 받을 수 있다? 예, 50만 원. 그럼 들어간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얼마 받을 수 있다? 예, 이거는 2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50만 원까지 올려서 받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런 문구들. 요게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각각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한번 받고 조심할 사항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98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 물건 정보 공개사항 있죠? 자, 98페이지. 이전 페이지 98페이지죠? 거기에 가운데 5번에 물건 정보 공개사항이 있었죠?
자, 요거 밑줄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밑줄 치지 마시고 밑줄 치라는 것만 치세요. 치라는 것만 두 개 나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공개하고요. 공개사항이죠. 자, 그다음에 벽면 도배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설비, 오수폐로 쓰레기 처리시설, 각종 시설 상태입니다. 도로 및 대중교통수의 연계성, 시장의 근접성, 지역 입지 조건이 있고요.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예요. 자, 이걸 공개하는데, 자, 그리고 밑줄치기 합니다. 자, 다만 각자부터 밑줄세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이거 만약에 공개하면 어떻게 됐어요?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거죠? 그럼 이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리죠?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항이 있고요. 거래 전 금액, 공시지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 이거죠. 임대차, 자, 이때 다만, 공시지가부터 밑줄 치세요. 공시지가부터 밑줄,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중개대상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틀리죠? 아니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아니 된다, 아니할 수 있다. 요 문구 변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줄 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0페이지의 문제, 관련된 문제 한번 보죠. 자, 공개사법령상 전속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기억에, 자, 특정 개업금액을 정하여 개업금액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 계약이다. 예, 맞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몇 개월이에요? 네, 3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금계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예, 맞고요.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금계사에게 해당 중개에서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의뢰해서 뭐가 된 거예요? 거래가 됐죠? 야, 여기서 의뢰만 나오면 틀려요. 의뢰해서 뭐가 됐을 때? 거래가 됐을 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이 옳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있어요. 옆 페이지에. 자, 전속중개계약 처리하면 이 서식을 작성해야죠. 그리고 이걸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하죠. 그리고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 보세요. 의뢰 의무사항 저쪽에 칠판에 있는 거 을르고예요. 개업금계사죠. 갑의 권리 의무 의뢰인이죠. 칠판에 있는 것 내용 있죠. 그 칠판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거기 개업금계사 의무와 의뢰인 의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의무사항과 권리 의무만 틀리고 나머지 유효기간 보수, 손해배상 책임, 그 밖의 사항, 그리고 뒷면 내용 이거는 아까 뭘 봤어요? 일반 중개계약 봤죠? 일반 중개계약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반 중개계약 같다. 뭐만 틀리다. 각각의 을과 갑의 의무사항, 권리 의무만 다르다.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부분에서 본 그걸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때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꼭 첫 번째 주, 제 강의 첫 번째 주 거 총칙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꼭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이거는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PC 통신망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인터넷망으로 일단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개업공인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정보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가입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라 한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그러죠. 거래 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거래 정보 사업자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된다?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인데요. 일단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지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뭐 해야 된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지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요건이고요. 이건 이제 법에서 정한 요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외의 요건은 자,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 밑줄 한번 쳐놓으시죠? 맨 밑에 줄에 있죠? 그 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국토교통부에 밑줄 쳐놓으세요. 왜 밑줄 쳐놓으라고 했습니까? 자, 저번 주에 배운 거 한번 보죠. 저번 주에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두 가지 배웠죠. 자, 대통령령 하면 주로 뭐가 나온다 그랬죠? 뭐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거는요, 주로 기준,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은 주로 뭐가 많다? 대통령령이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뭡니까? 국토교통부령은요, 서류, 서식, 증,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이 많다 그랬죠. 많다 그랬지 다가 아니라 그랬죠. 네. 예, 여기 예외가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지정 요건이에요. 지정 요건. 그럼 지정 요건이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뭐예요? 지정 요건이 요건입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대통령령이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국토교통. 자, 요건인데도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거 몇 가지는 한번 챙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외 요건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제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자, 500명 이상 이용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 신청을 하는데 자,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 해가지고 몇 명이 돼야 된다? 500명 이상이 된다. 500명은 누구 해주면 되는 거예요? 500명 누구 해주면 되는 거? 개업공개사. 자, 이 부동산 거래정보는 누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한다 그랬죠? 이게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00명은 누가 주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숫자 5, 2, 3 숫자 일단 기억하세요. 500명 이상, 2개 이상, 30명 이상, 5, 2, 3 숫자 기억하고요. 요때 2개 이상 이게 빠지면 틀려요. 자,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30명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2개 이상이 빠졌죠? 우리나라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일반 상식.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8도에다가, 예. 광역시 6개, 도가 9개. 아니 8도에다 하나 더 해요. 이거 다 시간 다 간다, 이거. 자, 총, 다 셨어요? 아니, 뭐, 실컷 쉬는 것 같더만, 왜. 자,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총 17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17개가 있습니다. 17개요. 나중에 한번 쉬어보세요. 시간 나면. 그거 쉴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예, 17개 있다.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특광도에서 각 30명 하면 17개를 모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17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빠지면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중개사 1명 이상, 1명 이상. 그 다음에 또, 정보 처리 이사,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채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설비를 갖추는데 누가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를 갖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할 거 보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OX. 공인중개사와 개업중개 구분은 정확히 해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개업중개사 틀리고 정보처리 기능사 그러면 틀립니다. 기능사하고 기사하고 뭐가 위에요? 기사가 위죠. 한참인가요? 네. 뭘 기사 갖고 계시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거 기능사 그러면 일단 틀리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럼 이제 요건을 갖췄으니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서류에서도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죠. 부가통일 사업자 이어지면 되니까 부가통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용신청서에 자, 이용 그 다음에 신청서에다가 뭐를 첨부하냐면 등록증 사본이 첨부됩니다. 요 등록증 사본이 이용신청 첨부된다는 거 서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설비 갖췄다는 증명서 들어가요. 자, 보자. 여기 보면 등록증 사본 들어가고요. 자격증 사본,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저번 주까지 배웠던 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갔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시도회사에 확인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자격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왜냐? 국장이니까. 지정 누가 해줘요? 자, 국장이 시도회사한테 야, 얘 자격증 땄냐? 물어보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사본 들고 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 준비하는 거 좀 이제 조심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서류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 신청을 하죠. 지정 신청을 한다.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이거는 며칠 이내? 네, 30일 날짜 30일 이내 이렇게 됩니다. 자, 30일 이내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합니다. 자,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는데요. 자, 이때 지정대장에 기재할 사항들이 104페이지 잠깐 보세요. 잠깐만 눈에 그냥 익혀놓고 넘어갑니다. 지정번호, 지정연일, 그 다음에 상호명칭 대표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자격서 보유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정대장 기재할 사항이에요. 자, 기재하고 교부해준다. 그리고 이때 지정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했어요. 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내용을 일단 빠진 것 같은데, 요거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이제 세 개 공통적으로 하면 돼요. 증 교부할 때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죠. 첫 번째 주 배운 거 있어요. 자격증 교부할 때 어떻게 되죠? 자격증 교부할 때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죠. 그리고 그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번 주에 등록증 교부할 때 등록대장에 기재 교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이거 지정서 교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대장 기재하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서가 교부됩니다. 그럼 이제 지정받았죠? 그럼 바로 운영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운영 규정을 뭐 해가지고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받는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국장이 승인받는다. 이거는 언제까지예요? 3월 이내 이렇게 되죠. 3개월 이내. 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는다. 변경 어쨌든 승인받는다. 자,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날짜, 숫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기억합니다. 뭐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때 뭐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경향이 아니면 숫자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반 나와요. 시점과 날짜를 같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날짜만 나오는 경우, 날짜를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날짜만 기억할 게 아니라 뭐까지를 언제부터 시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왔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운영규정은 언제부터예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정받기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점이 지정받기 전으로 나왔죠? 틀리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시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 자, 그러면 운영규정 승인받으러 왔죠? 요거 위반하면요. 저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됩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은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지정대장이 기재할 사항이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에 보면 지정대장이 운영규정이죠? 운영규정에 포함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 절차라든가 자료적 이용 방법, 그 다음에 또 가입자에 대한 회비 징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권리 의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가 된다? 자, 요거는 일단은 저 운영규정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운영을 했어요.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를 이제 보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언제부터요? 받은 날이요? 지정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요거 6개월로 해서 벌써 2번이나 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1년 이내 운영하라. 이걸 위반하면 지정을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와 그 다음에 개업 공개서 의무를 또 보죠. 운영시 의무 보겠습니다. 이제 정보공개 의무 있는데요.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일단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내서 공개하라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그 다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선 안 된다. 공개 금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선 안 된다. 공개 금지 이렇게 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일단 누구로부터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공개하라. 여기에 개업자 빠지면 틀리죠?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선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선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의무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라 그랬죠. 자, 일단 조금 이따가 뒷면에 절차 볼 텐데 간단한 이용 절차를 먼저 보고로 가죠. 자, 여기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할 때 공짜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비하고 월 회비 다 냅니다. 내고 가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 A로부터 물건을 의뢰받아요. 자, A로부터 물건을 의뢰를 받아서 정보망에 공개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용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갑이 A의 물건을 직접 정보망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요걸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라 그랬죠? 자, 갑이 직접 접속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갑이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한 장짜리 그 물건 내역서가 있어요.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주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보내주면 자 이걸 보고 최종적 물건을 누가 올린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사가 올리고 내려주는 시스템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업 공익에서부터 의뢰받은 거 이렇게 정보공개 의뢰서가 받은 것만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 하면 된다. 정보공개 의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공개하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 하면 된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A와 B 두 사람께 들어왔는데 A 거는 오늘 공개해주고요. B 거는 일주일 뒤에 공개해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게 요 의무입니다. 이걸 위반한다면 요걸 위반한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형벌사항이에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금고. 자 같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정 취소는 하얀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1-1.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있어요. 자 개업공개사는 이제 이용할 때 의무겠죠. 이용할 때 자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금지.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말하라. 통보하라. 누구한테요?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라. 자 그러면 물건 정보를 이 거래 정보 공개 의뢰서에 할 때 정보를 이렇게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요. 거래 완성이라고 씁니다. 거래 완성 어떤 시점이에요? 그 거래 완성 시점이죠. 그 거래 완성이 뭐라 어디나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아닌 기죠. 자 중개 완성과 거래 완성 의미 알고 넘어가줘야 돼요. 자 중개 완성은 중개가 끝난 거죠. 언제요? 중개가 끝난 시점? 예, 계약서 작성. 이때가 중개가 끝납니다. 거래 성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 완성은요? 예, 거래가 끝난 거죠. 요게 이제 잔금 지급 시점이죠. 이제 거래가 끝났다면 거래 완성 지체 통보다 왜 통보해야 돼요? 이제 물건을 내려야죠. 예, 거래정보 사업자 내렸다는 걸, 거래됐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일단 통보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위반한다면 요거는 요건 500이 아니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거래정보망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자, 뒤로 넘어가면, 여기 보니까 이제 106페이지에 보니까 거래정보망 이용 절차. 이게 시험 문제 2번 나왔었어요. 자, 보죠. 지금, 순서로 보죠. 매도 의뢰인 A가 개업공개사 갑에게 뭐 한다? 매도 의뢰를 하죠. 그럼 개업공개사 갑은 정보망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죠.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내가지고 매수의뢰인 이거 왜 뭐죠? 오타났냐? 밑에는 뭐죠? 매수의뢰인이겠죠? 예, 매도가 아니고 뭐다? 매수의뢰인입니다. 자, 매수의뢰인 B가 이제 매수 의뢰를 하죠. 매수 의뢰를 합니다. 누구한테? 개업공개 의뢰에게. 그러면 개업공개 의뢰는 물건을 검색해 보겠죠. 검색해가지고 조건이 맞는다면 어떻게 된다? 매물을 소개하죠. 이거 어떠냐? 그럼 매수 의뢰인이 오케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 을은 누구한테 연락하죠? 개업공개사 갑에게. 자, 매도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거 아니죠? 자, 갑에게 연락합니다. 자, 갑에게 연락하면 갑은 다시 매도 의뢰인 A에게 연락하죠. 그래서 자, A와 B가 만나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거래 완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거래가 끝났죠. 거래 완성 사실 어떻게 돼요? 통보해줘야 해주면 되죠.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라. 거래 사실 통보하죠. 누가요? 개업공개 을이 갑이? 예, 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올린 사람이 통보하는 거죠. 자, 이거 2번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림으로서 한번 나왔고요. 순서를 바르게 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단 절차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죠. 거래정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 1인 이상과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X 개업공개사가 뭐 아니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아니고 승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취소 처분 시에 청문을 거쳐야 된다. 자, 3번이 일단 맞는데요. 자, 취소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자, 취소 시에 이거는 뭐 이전에 배웠던 분들은 기억날 거고 배우지 않았던 분들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돼요. 취소하고자 할 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행정처분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3번이 일단 맞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은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된 선물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누구로부터요? 개업공개서.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정보를 올릴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도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공정 업무 처리 의무가 있죠. 107페이지에 보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니어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랬죠. 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문 직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공정중개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죠. 개업공개사 등하면 여기 뭐까지? 예, 중개보조원까지.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틀리고요. 개업공개사 등은 이렇게 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품위유지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공정중개 의무는 누구한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선관주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자, 선관주 의무는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의무예요. 중개사법에 없는 의무입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중개인은 뭐예요? 뭐와 유사하다?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위임과 중개를 비교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됐죠. 자, 이 선관주 의무는 일단은 판례상 나타나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만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자, 비밀 준수 의무. 자, 이거는 누구에게 부여되는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등 뭐였죠? 개업공개사 등 하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들어가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개업공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자, 여기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그 의뢰인의 신상 명세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 준수 의무. 여기는 또 뭐냐면 부동산의 정보 있죠. 이 사람이 부동산을 뭐뭐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밀 준수면은 언제까지다? 자, 그 업무를 어떻게 돼요?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비밀 준수 의무는 언제까지 지키라는 얘기? 예, 죽을 때까지 지켜라. 내가 알고 있는 거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줘야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죽기 전에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죠. 자,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비밀 준수 위반하면 1-래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죠. 뭐라 했어요? 의사 불벌죄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이거 뭐예요?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한다? 벌하지 않는다. 자, 반의사 불벌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죄가 뭐냐면 폭행죄예요. 폭행죄. 폭행죄는 합의하면 어떻게 하다? 풀어주는 건데, 자, 요것도 합의하면 일단 죄가 처벌하지 않은 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는 딱 여기서는 이 비밀준수 의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밀준수 의무는 자,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거 나오면 틀려요. 반드시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가 나와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 예, 예외가 있다는 얘기.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거짓 언행이에요. 거짓 언행. 자, 그러면 거짓 언행하는 걸 금지하죠. 거짓말하는 거 금지하죠. 어디서 나와요? 거짓 언행.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금쟁이 있죠. 금쟁이. 금쟁이 보면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게 금지되죠. 그러면 의뢰인에게 알려줄 것은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지만 되겠죠. 자, 일단은 그거와 충돌하면 거짓 언행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 뭐 있어? 법정에 뭘 간다면? 증언하러 간다면 사실대로 얘기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런 것 빼놓고는 누설하면 된다. 그래서 비밀준수는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6과목 중에서 가장 쉽죠? 쉽죠? 안 쉽나? 뭐가 가장 쉬워요? 하긴 뭐 그게 정답이죠? 다 어렵다. 그나마 그래도 중개사법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린트물 내주고 있죠? 그거 일단 복습하라 그랬죠? 네, 한 번씩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게 나중에 기억력 하는 데는 좀 도움이 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확인 설명. 확인해가지고 뭐 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A하고 B가 있고 개업공개서 값이 있다. 자, 그러면 A의 물건을 값이 좀 확인하죠. 확인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한다? B한테 설명하는 거죠. A는 누구고? 권리 이전, 매도나 임대. 권리 이전이죠. B는 누구? 매수임차, 권리 취득을 해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 얘 물건을 조사해서 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 설명은 누가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고,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 할 수 있는데, 이때 개업공개사는 의무이고요. 소속 공개사는요? 의무가 아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확인 설명의 시기부터 보죠. 시기는 중개 완성 전까지입니다. 중개 완성 전. 그래서 확인 설명을 자,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지켜냅니다.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때 그럼 틀려요. 전까지. 일단은 누구한테 한다? 대상은요 누구예요? 대상은 누구다? 권리 취득 의뢰인자. 권리 취득 의뢰인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 아니죠. 이 취득 이전으로 해서 이제 이미 나섰습니다. 이게 다 시점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권리 취득 의뢰인,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죠.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설명한다? 방법은요.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하고 그랬죠? 무슨 뜻?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여기에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실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러면 틀리겠죠? 하고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라. 자, 이때 근거자료가 뭐냐? 근거자료 뭐가 있어요? 근거자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에 근거자료에 자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요거 확인 설명서 근거자료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근거자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경험은 있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거래를 하는데 확인 설명서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 경험해 보시는 분이 저는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는 확인 설명서 쓴 다음에 그걸 보면서 여기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에서 근거 자료는 대장이라든가 등기사 증명서는 이걸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위반하면 위반시 자 개업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소속중개사는 소속 공인중 어떻게 돼요? 네, 자격 정지. 자,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자, 아까 소속중개사는요. 소속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 그랬죠? 왜 없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위반하면 자격 정지냐? 자,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안 하면 자격 정지 안 받아요. 아예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개업공개사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아예 안 하면 돼요. 자격 정지 안 받으려면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했는데 할 수 있다 그랬죠? 했는데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격 정지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누구한테 미루면 돼요? 예, 개업공개 미루면 됩니다. 나 안 할 거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잘리겠죠. 예.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의미는 요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 자체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체 의무가 아니라 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자료 요구는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물건 상태 관련 자료인데 이거를 누구한테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권리 이전 하면 누구죠? 권리 이전 의뢰인 누구예요? 매도 임대 그렇죠? 매도 임대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죠? 자,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아니다. 자료 요구, 물건 상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직접 가서 조사하면 되겠죠.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권리 이전 의뢰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응하지 않아도 돼요. 자,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시 어떻게 한다? 이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한다?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권리 취득인이 뭐 한다? 설명하고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자, 요구는 의무 아니지만 요구에 뭐 했을 때 불응하게 되면 설명도 하고 여기에 하거나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시점과 그 다음에 또 대상과 이런 것들 하거나 하고 이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까지 했고요. 자, 그럼 이제 11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 있죠? 그것도 잠깐 보면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하기 위해서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112페이지를 보세요. 자, 110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오죠. 자, 요것도 제가 밑줄 칠하는 것만 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시장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요. 자, 밑줄 치세요.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거래 예정 금액 빼고요. 거래 예정 금액 빼고 뭐만? 중개보수부터 밑줄 치세요.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 승강기, 배수 이런 시설물, 벽면 도배,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 있고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의 연계성, 시장의 근접성 이런 입지 조건과 9번 통째로 밑줄 치세요.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감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증류 세율 밑줄 쫙 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밑줄 뭐뭐 치라고 그랬어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그냥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증류 세율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전 1번부터 9번까지 앞에 거래계약서는 아직 안 했는데요. 일반중개계약서? 예, 거기 또 조금 있지만.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98페이지를 보세요. 뭐가 나오죠? 전속 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사항 있었죠? 자, 전속 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사항을 잘 보세요. 이거와 확인 설명사항을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한다? 거의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는 98페이지에서 112페이지 넘어오고, 자, 일단 112페이지 보세요. 그 밑에 비교된 게 나와요. 박스로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밑줄 칠하는 거 두 개는 어떻게 한다? 양쪽에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 이 두 가지가 거의 공통되거든요. 거의 공통되는데 지금 제가 밑줄 칠한 거 있죠? 그거는 양쪽에 공통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에서 밑줄한 것은 확인설명사항이 없는 거고, 확인설명사항에서 밑줄 칠한 것은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물론 다른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설명서 했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를 보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